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뚜렷한 변화는 없이 또 한 주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시장을 두고 조금은 재미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런 시장이 단기적인 기회는 더 많이 준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말미에는 전문가님이 선별해 오신 히든 코인을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1.73%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2.24%, 나스닥 지수도 3% 넘게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크게 눌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밤 사이에 있었던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연준 풋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영향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일단 일시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당장의 기준금리를 조정하기보다는 경제 상황 전개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파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파월 의장의 이런 스탠스 사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장은 단기적으로 실망하는 모습을 드러낸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도 만나봐야겠죠.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지코인과 관련된 얘기부터 최근의 이슈였던 만트라에 대한 얘기까지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만나볼까요? 도지코인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지금 제기된 상황입니다. 우리 도지코인 가격 지난 52주 고점 대비해서는 약 66%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된 건데요. 도지코인이 구조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실사용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게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가 결제 수단으로 지금 활용되는 사례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도지코인을 받는 기업은 2천여 곳에 불과하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공급량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1,400억 개가 넘는 물량이 유통되고 있는데 여기에 매년 일정량이 추가로 발행이 되는 거죠. 장기 투자 자산으로는 조금 취약한 구조다라는 분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이 저점 매수의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하락 초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들 분석가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은 경계감을 가져볼 수 있는 내용으로 첫 번째 내용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만트라가 OM 토큰을 대규모 소각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만트라의 CEO인 존 멀린이 팀 보유 물량을 소각을 하고 또 추가적인 소각 프로그램도 마련하겠다라고 자신의 X에 게시를 했는데요. 토큰을 소각해서 암호화폐 유통량을 줄여서 희소 가치를 높이겠다는 전략이죠.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존 멀린은 이번 사태가 거래소의 강제 청산 때문이다라고 해명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업계에서는 냉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OM 토큰 폭락전 대비해서 87% 정도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위기를 딛고 만트라가 OM 토큰의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히트맵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역시나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0.76% 상승하면서 84,000달러 위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85,000달러를 뚫고 올라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자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내림세 보여줍니다. 0.41% 하락하면서 1583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XRP 0.23% 하락하면서 마찬가지로 2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이더리움도 그렇고 XRP도 그렇고 솔라나까지 소폭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방향성이 정해지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남아 있으니까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들 어떻게 얻어야 되나 궁금하시다면 오늘의 코인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의 시각을 한번 빌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목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정보들 계속해서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만 열려있을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명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의 코인 전문가 김명현입니다. 수익을 보시기 전에 잃지 않는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안전장치가 없는 시장, 코인 시장 꼭 안전장치를 설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많이 도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전장치가 없다라는 말에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내려갈 때는 또 무섭게 내려가기도 하고요. 올라갈 때는 굉장한 희열을 느낄 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조금 자세한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대응해 보려고 했더니 녹록지 않다라는 생각도 드시겠죠. 오늘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시장을 어떻게 들여다보면 좋을지 말씀해 주실 예정이니까 전문가의 눈으로 한번 빌려서 시장을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시적인 내용부터 조금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관세 아직까지도 조금 노이즈가 있기는 하지만 안정은 좀 찾아가는 모습 아닐까요? 현재는 지금 약간 이제 정체된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이제 일단은 지금 중국과 지금 미국의 이제 무역 협상이 네. 가장 중요한 이제 관건이고요. 먼저 지난밤 이제 새벽에 파월 이제 연준 의장 연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새벽에 이제 파월 의장 연설이 있었는데요. 뭐 그렇게 이제 세게 뭐 강하게 이제 다행히 이제 발언하진 않았는데 맞아요. 다만 이제 지금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되고 이제 성장이 둔화되는 이른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네. 이제 이 우려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발언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경제는 이제 견조한데 지금 지난 1분기보다 경제 성장률이 지금 둔화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다 이제 명확한 상황이 확인될 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태까지의 입장과 조금 계속 유지되는 모습이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스탠스가 이번에도 나온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세 영향으로 인한 이제 사후 경기 지표를 좀 확인한 후에 당분간은 좀 이제 경계와 관망을 하겠다라는 이제 뉘앙스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4월 초부터 이 상호 관세가 발효가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조금 경제 지표에서 확인이 되려면 다음 달까지 조금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이제 다음 달 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또 이제 경기 지표를 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경제 지표 여러분이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도 중요하겠지만 트럼프라는 변수가 작용되는 게 결과로 나오는 건 5월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일단은 이제 중국과 이제 관세 전쟁을 이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네.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이제 트럼프 한마디에 마이너스 10에서 15%씩 내려가던 이제 코인 시장이 네. 이제 그래도 이제 일주일 동안 좀 반등에 좀 성공을 했고요. 맞아요. 네, 알트코인들은 뭐 30에서 50%, 또 뭐 300% 이상 올라간 코인들도 있었습니다. 역시 올라갈 때는 무섭게 올라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이제 관세 인상은 무의미하다라고 이제 보이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중국의 상해 종합 지수가 반등하면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고 네. 그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 포함 가상자산 시장도 예상보다는 이제 좋았고 이제 시장에 큰 타격이 없었던 이유를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관세 전쟁이 이제 2018년도 이제 무역 전쟁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이 360도 바뀐 상황인데요. 네. 미국이 이제 초강수를 두고 200% 넘게 지금 관세를 부과를 해도 네. 지금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맞아요. 예. 지금 중국은 이제 미국 보잉기 인수를 중단했고 중국에 수출되는
엔비디아 인공지능 칩이죠. 네. 가장 높은 사양인데 이것마저 지금 트럼프가 수출 제한 카드를 꺼내면서 초강수를 뒀는데 오히려 지금 피해를 보고 있죠. 그렇죠. 네. 오히려 엔비디아의 주가가 내려갔더라고요. 증시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정면 대응으로 지금 맞받아치고 있고 이제는 기술 전쟁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이제 초강수 대책을 이제 내놓으면서 조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은 오히려 예상외로 여유로운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뭔가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번 해봐라는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협상보다는 지금 미국의 이제 관세 이제 정면 대응을 지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증 시간이 폭락했을 때까지만 해도 뭐 괜찮다라고 이제 여유를 보였는데 네. 중국이 이제 대미 관세율 인상 125% 그리고 휘토류 수출 금지 그리고 보잉 항공기 인수 중단에 이어서 미국 국채 매도 동향까지 보이니까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쫓기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손을 먼저 지금 내밀려는 듯한 모습이 자꾸 나오고 있지 않나요? 중국에게 우리는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해 이런 느낌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 화면에서 지금 중국이 대미 보복 6대 조치를 단계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실제 미국 산업이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서 이번 주 마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비트코인 차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상호관세 유예 소식 이후에 네.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비트코인 일봉을 보시면은 1억 2천에서 1억 2,500만 원 이 가격 내에서 잘 버티는 모습입니다. 이 제가 그어둔 이 주황색 화살표 위에 네. 지금 빨간색 선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선을 그어둔 이유가 현재 방송한 시점부터 이번 주까지는 이탈해서는 안 될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요일까지는 이 선 위에서 움직임을 계속 보여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파란색 화살표에 나온 캔들의 이 종가가 기준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1억 2,100만 원입니다. 네. 예, 꼭 적어두시고 이제 차트에 적용해두셔서 이 선을 그어두시면은 보다 편하게 이제 시장 동향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1억 2,100만 원을 이탈한다면은 네. 추세가 또 다시 하락으로 아하.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지금 사선으로 그어져 있는 노란색인가요? 주황색인가요? 주황색 선을 따라서 다시 내려가게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위에 이 보라색 네모 박스가 보이시죠? 네. 이 보라색 네모 박스가 지금 전부 다 지금 저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지 라인도 적지만 반등은 더 어려워진 만큼 이제 3% 이상 좀 큰 상승 캔들이 네. 나와줘야지 다음 달까지도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1억 2,100만 원 선을 라인으로 잘 잡아두고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탈하지 않는지 그 위에서 잘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꼭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를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내림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만큼 이와 관련돼서 자세한 전략들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꾸준히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살펴봤으니까 굵직한 코인들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한번 이더리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잘 안 가지고 오셨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 방송에서는 이제 항상 XRP에 대해서 이제 맞아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또 시청자분들이 이제 이더리움은 좀 지금 이제 반대로 지금 가다 보니까 이제 이더리움 전방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네. 해달라고 하셔서 오늘 보유자분들이 준비했습니다. 지금 가장 답답해하는 코인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이더리움만 지금 반대로 가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현재 이더리움 일봉 차트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왼쪽 어깨 그리고 머리 그리고 오른쪽 어깨 왼 어깨, 머리, 오른 어깨라고 제가 이제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네. 이 패턴을 헤드 앤 숄더라고 합니다. 그 헤드가 너무 어깨보다도 내려와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코인을 하신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네.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어깨와 머리의 형태를 이제 그리는 패턴이고요. 이제 상승과 하락의 분기점이 머리와 어깨의 중간 지점으로
보기 때문에 헤드앤숄더 이 패턴이 완성이 되면은 네. 추세의 붕괴를 뜻하는데 오.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고 네. 여기서 이제 이 오른 어깨를 보시면은 가격대가 560만 원이었습니다. 네, 560만 원. 이 구간이었죠. 네. 네,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왼 어깨의 이 고점을 돌파해서 계속 우상향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네. 이제 넘기지 못하면서 전부 다 매물이 된 상황이고요. 이더리움은 앞으로도 이렇다 할 호재가 없어서 메이저 코인 중에는 추세가 가장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의 전망도 조금 좋지 않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오. 현재는 이제 230만 원에서 240만 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이 220만 원 저점을 한 번 더 이탈할 경우에는 200만 원 아래도 갈 수 있다라고 오. 판단이 됩니다. 일단 조금 이더리움 보유자분들께는 안 좋은 전망이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이렇게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꼼꼼하게 더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만 원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만큼 보유하는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전략을 세우시거나 아니면 다른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꼼꼼하게 살펴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혼자서는 세우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더리움까지 만나봤으니까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기엔 아쉬운 코인이 하나 있죠. 네, 맞습니다. XRP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XRP 일봉을 지금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노란색 선 이 하락 추세를 뚫고 네,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네, 지지 라인이었던 이 3,000원대 이 3,000원을 잘 지키면서 7일 내에 고점 3,200만 원까지 반등 시도를 했던 모습입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중요한 자리로 보여지는 가격대가 2,950원에서 3,000원 이 가격대입니다. 이제 3일 이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제 3일 내에 이제 상승이 3% 이상 나와줘야지만 네. 추세를 상방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게 저희 분석입니다. 오히려 3% 이상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말씀해주신 2,950원에서 3,000원을 유지하는지를 봐야 되는 걸까요? 2,950원에서 3,000원대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네. 이제 3% 이상 강한 오. 상승이 나와줘야지만 그래요? 예, 이 추세가 지금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제 분석입니다.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관건이 되는 시기일 것 같네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XRP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좀 이제 XRP로 인해서 좀 큰 수익을 못 내고 네. 이제 손실 중이신 분들은 이제 지금 뭐 코인 시장 보시면 올라가는 코인들도 많으니까 좀 이제 종목을 다양하게 선정을 네. 하시는 것도 오.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XRP에서 비중을 조금 축소한 다음에 다른 쪽에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은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접근해서 네. 이제 실시간 변화하는 가격의 차익만을 가져오시는 전략으로 네. 해서 종목 선정을 좀 다양하시는 게 오.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확실히 조금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XRP와 관련해서도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차트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이 심화 버전도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게 이제 상승 장악형 맞아요. 캔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하락 장악형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지난 시간에 보신 분들은 반대되는 내용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는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반대되는 내용이지만 이제 이 상승 장악형 캔들보다 하락 장악형 캔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요. 하락 장악형 캔들은 지금 보셨을 때 이제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하락 장악형 캔들은 전일 양봉이 2% 이제 만약에 2%라고 했을 때 이 음봉이 이제 2배에서 2.5배 정도 커져서 네. 이 양봉을 덮어버리는 캔들이 하락 장악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 지금 옆에 이제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오피셜 트럼프라는 코인의 일봉입니다. 네. 이 음봉에서 지금 보시면은 윗꼬리가 있지만 몸통의 길이가 굉장히 크죠. 네. 네네. 전일 이 양봉보다 2.5배 정도 커진 상황에서 이 양봉을 덮어버리는 캔들인데요. 네.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상승은커녕 반등 시도 한번 못하고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오히려 네네. 진짜 저 캔들이 나타난 이후에 쭉 더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온 네. 이 종가를 3일 내에 이탈했을 때 계속해서 하락한다라는 게
저만의 이제 경험치입니다. 오. 네네. 이 하락 장악형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도망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도망가라라는 시그널을 하락 장악형에서 확인을 하면 된다라고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뭐 이제 트럼프와 파월 연준 의장의 한마디에 시장 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캔들을 차트에 한번 시키셔서 한두 개씩 천천히 보시다 보면은 네. 스스로 터득하는 날이 저는 올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상승 장악형을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하락 장악형을 만나봤습니다. 차트를 보실 때 이런 유형의 캔들이 확인이 된다면 도망가라라는 신호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초적인 내용도 만나봤으니까 확실하게 적용을 시켜볼 수 있는 코인도 만나봐야겠죠. 지난 방송부터 히든 코인을 가져와 주시는데요. 지난 방송 히든 코인 가져가신 분들은 이미 한바구음을 지으셨을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주 히든 코인은 바로 이제 봉크라는 맞아요. 코인이었는데요. 이제 제 목표가 이제 15%를 말씀드렸는데 목표가 15%를 넘어서 와. 이틀 동안 32% 정도 이제 올라갔습니다. 2배도 더 올랐네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을 잠깐 보셨을 때 이제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봉크라는 이제 코인입니다. 지금 보셨을 때 지금 이제 화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수익을 보시고 또 인증을 많이 남겨주셨고요. 제가 또 오늘 또 다른 더 좋은 히든 코인을 또 준비했으니까 네. 이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네. 지난번에 가져오셨던 히든 코인이 바로 그 다음에 30% 넘게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 코인을 지금 더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바로 만나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히든 코인은 네, 바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코인입니다. 봉크는 이제 추세를 보시면은 지금 봉크하고 굉장히 흡사한데요. 네. 봉크는 이제 신규 상장된 이후에 하락 추세로 계속 이어진 상태여서 이제 매매가 좀 쉬었을 거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고요. 네. 오늘 준비한 이 코인은 이 주황색 선을 보시면은 추세가 아직 상승이 아니다라고 보여지실 겁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거를 왜 준비했냐가 중요하겠죠. 네. 이제 우리가 다들 이제 남들 다 아는 급등한 코인만 들어가려면은 이미 양봉 전환이 된 상태에서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하락했을 때 손절도 힘들고 리스크가 더 커지죠. 맞아요.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이 밥상을 차려둔 자리에 들어가서 오. 편하게 저는 기다립니다. 오. 어차피 여기서 올리지 못하면은 매수한 우리의 손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의 손해가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오. 이 빨간색 선 수평선을 보시면은 앞전 지지 구간에서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이 빨간 선 구간까지 분명히 저는 반등을 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자리에서 여기까지 20%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기를 뚫고 올라가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저기까지만 보더라도 현재 자리에서 20%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번 히든 코인은 이제 12월부터 이제 약 고점 대비 65% 하락이 있기 때문에 하락 매집하는 구간에서 이제는 출발할 때가 됐다라고 네. 차트가 지금 계속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코인 이렇게 차트상의 흐름도 만나봤습니다. 세력의 심리를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 가끔 드리고 있는데요. 세력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지금 끌어올릴 때가 됐다고 대표님께서는 보고 있으십니다. 20% 정도의 추가 수익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정확한 전략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김명현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